애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무슨 자료 얘기하고 하는데 절대 그 욕심내지 말고 있는 거나 갖고 자라. 그러니까 아니 어느 학원 가니까 그 어떤 사람은 저 3년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료가 이 사람이 또 뭐예요? 기가 얇아갖고 남이 하는 거 다 사. 남이 좋다는 거 다 사. 그래갖고 그것도 보지도 않고 책상에 3년 동안 쌓아놓은 게 150권이야. 그러니까 그건 그냥 뭐냐면 남이 좋다니까 사긴 샀는데 자기가 보려고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산 거야. 남이 산다고 사. 그리고 불안해서 쌓아놓은 게 150권인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나중에 돈 만들어갖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원에서 나눠준 책, 프린트물 있죠? 그거라도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제대로 보고 그것만 제대로 열심히 해도 충분히 합격을 해요. 60점으로. 고득점은 바라지 않습니다. 60을 합격하니까 왜냐면 이것저것 막 더게하면 보기도 불편해. 너무 많아갖고.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단권화를 시킨다 그러냐. 단권화. 있는 걸 다 하나로 축약해서 그런 게 더 중요한데 벌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있는 거 다 못 보니까 자 이건 버리지는 마시고 이게 이거 버리지 말고 있는 거라도 챙겨야지. 있는 거 버리면 안 돼. 있는 거 버리지 말고 있는 거라도 잘 챙겨갖고 그거라도 잘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내용에 한 분류 나오죠? 내용에 한 분류 몇 페이지? 27페이지 내용에 한 분류는 뭐 뒤에 이제 나중에 각종 등기할 때 이제 보겠지만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등기 원인에서 어떤 사항을 새로이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자, 이 기입 등기에는 목적이 뭐만 오냐면 보존과 이전과 설정 요 세 가지만 와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그걸 기입 등기라고 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옛날에 종료를 한번 나왔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물권 변동이 생기는 종국 등기이면서 기입 등기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왜? 이전이라고 하는 뭐예요? 목적이 오는 것은 자, 기입 등기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가 아니면 다 뭐라고 표현하니까 종국 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거기 뭐예요? 거기 내용에 한 분류에서 등기의 뭐예요? 종류 중에서 자, 등기의 뭐예요? 종류를 공부했고 종류 중에서 우리가 구별할 때 뭐라고 구별하는데 기능상, 대상상 분류, 그 다음에 뭐예요? 효력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우리가 형식에 의한 분류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얘기하는데 내용에 의한 분류는 뭐예요? 뭐가 있고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있고 마수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멸시 등기 이렇게 구별해요. 자, 그래서 이 기입 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에서 새로이 기입하는데 자, 등기 목적이 뭐만 온다 그랬어요? 보전. 그다음에 뭐예요? 이전. 자, 그다음에 뭐예요? 설정 있죠? 설정.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나왔으니까 참고로 한번 받으시는데 뭐예요? 기입만 하는 어떤 장부를 기입만 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있죠? 장부를 기입하는 뭐예요? 뽀이 있죠? 뽀이. 우리가 뽀이를 소년이라 그러니까 장부를 기입하는 뽀이를 설정하라 이렇게 해서 따라해보세요. 장부 기입하는 뽀이를 설정하라. 이제 그렇게 한번 내용만 봐주자. 이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는 일부가 후발적이에요. 일부 후발적이다. 후발적해서 우리가 등기부에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루가 있으면 이 등기부에 이 등기부의 기재사항 중에서 있죠? 기재사항 중에서 만약에 1번에서 자, 충청남도 서천군 장어 옥산이 100이고 그다음에 답이고 면적이 500인데 이 토지가 뭐예요? 이 쓰나미에 의해서 다 바다가 잠겨버리면 토지 자체가 없어졌죠? 자, 그래서 여기 자, 2번에서 2번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 연을 쓰고 자, 토지 멸실로 인해서 이렇게 다 지워요. 자, 표제부를 다 지우는 게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2번 이전 등기. 원인행위 무효가 있어서 갑하고라고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서 돈 갚고 저당권을 저당권을 소멸할 수 있겠죠. 언제나 주등기로. 1번 저당권의 말소 등기. 이런 식으로 갑구나 을구의 전부를 소멸하는 건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근데 이 표제부 갑구 을구를 다 통틀어서 그 내용 중에 뭐예요? 여기 답에다가 뭘 줘서 집을 줘서 답이 대로 바뀌죠? 그죠? 그럼 이게 전부를 지우는 게 아니라 뭐만 지워 이거? 일부만 지우죠?
그게 아까 부동산 표시 변경이죠. 그래서 이 변경 등기라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자,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서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일부가. 후발적인 사유가 생겼어요. 아까 여기도 뭐예요? 갑이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왔어요? 파주로 이사 왔죠? 파주로 이사 왔으면, 요렇게 파주로 이사 왔으면, 여기 아까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1-1번. 응? 1번 등기 뭐라고? 명인 뭐예요? 명인 표시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에서 여기, 자, 경기도 파주시 뭐예요? 자, 옥능동. 자, 쓰죠? 자, 이래서 이렇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 변경 등기다. 변경 등기는 이제, 그러면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주소지가 있죠? 뭐만 지운다는 얘기예요. 주소지만 지운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 나올 때 일부가 뭐예요? 일부가 불일치한데 일부 내용이 뭔데? 현재 자 실체적인 상황하고 뭐예요? 불일치한데 그 사유가 뭐라고? 후발적이라는 사유가 등장하면 이게 무슨 등기하는 거라고?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보자. 그래서 경자가 무슨 경자예요? 고칠 경자예요. 이게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일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고쳐야 되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후발적이면 이 경자가 어디 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뭐라고? 후발적. 그 다음에 경자가 앞에 있는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등기부에 뭐 한 거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썼다니. 처음부터 등기부에 잘못 썼다. 무슨 얘기인데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뭐예요? 원래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인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 아니라 산림동이라고 썼다. 산림동. 그건 신자를 산자로 잘못 쓴 거죠? 처음부터 잘못 쓰니까 고쳐야 되겠죠? 서울특별시 뭐라고? 관악구 뭐예요? 신림동이라고 이렇게 고칠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경정등기 한다. 경정등기. 왜? 처음부터 뭐 했으니까? 잘못 기재가 됐으니까. 변경이 아니라 뭐라고? 경정이다. 이게 경정입니다. 고칠 경제가 앞에 있죠? 그 내용 같아요.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일부가 불일치한데 이 불일치 사유가 후발적이 아니라 뭐예요? 원시적이고 사전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거 읽어보시면 그 변경은 그렇게 써있죠? 어떤 등기가 행해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뭐가 생겨서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일부가 불일치. 자, 줄치세요. 일부 불일치.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후발적 줄쳐놓으시고 후발적 줄쳐놓으시고 뭐라고? 일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 그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이게 변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에 뭐예요? 경정등기 나오죠? 경정등기 나오면 등기 절차에 뭐가 있어요 이거? 차고 또는 뭐예요? 유류라는 말이 빠뜨린 거예요. 빠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빠뜨렸으면 만약에 표제부에 자 여러분 나중에 가끔가다 자 뭐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1번에서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충청남도 서천군이죠? 서천군을 빠뜨리고 안 쓰고 충청남도 장항읍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뭐 면적이 얼마라고? 50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원래 지금 뭐예요? 현재 소재는 충청남도 서천군인데 등기부에 뭘 안 썼어요? 이거 군을 안 썼죠? 빠뜨렸죠 지금.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여기다 2번 항상 표제부는 주등기예요. 2번 제대로 뭘 쓰고 충청남도 서천군 장읍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고 자 전산등기부는 이제 맨 오른쪽에 뭐라 써냐면 이 유류라고 써놔요. 유류 이게 눈물로 짜요. 근데 가끔가다 전화 옵니다. 뭐 교수님 전화 와갖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화 목소리 듣고. 그래서 제가 몇 년도 어느 학원 뭐 얘기합니다. 한참 얘기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알 수는 없죠.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다림이 그러니까 한참 또 인사말을 한참 해요. 그러고 나서 다림이 아니었고요. 제가 부동산을 오래간만에 물건 하나 잡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표제부에 유류라고 써있다고. 그 유류가 뭔가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리변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손님이 뭐예요? 미심쩍어갖고 잘 안 하더라. 도대체 뭐냐고 이제 이게 가끔가다 전화 와서 물어보니 있어요. 이게 유류가 뭐냐면 빠뜨리고 안 써서 다시 쓴 거다. 이게 바로 경정등기 한 거예요. 경정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이다. 처음부터 빠뜨리고 잘못 썼거나 빠뜨리고 안 쓴 것을 뭐 하는 거? 고친 걸 뭐라고? 그게 경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경정등기는 자 후발적이 아니라 뭐라고? 원시적이다. 그래서 경자가 앞에 있잖아요. 위치가 앞에 있죠? 위치가 경자가 앞에 있으면 원시적. 경자가 뒤에 있으면 뭐라고? 후발적. 그걸 모르면 그 위치를 모르는 거야.
유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거 잘 보자는 얘기예요. 병경자가 뒤에 있는지, 경자가 뭐라고 앞에 있는지 그거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지. 자,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마쇼등기는 뭐예요? 마쇼등기란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 전부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어디에 부동산의 전부는 무슨 등기? 멸시등기. 권리사항의 전부를 소멸하는 건 뭐라고? 말소등기. 그렇게 구별하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말세복 등기는 뭐예요? 말세복 등기는 5번의 말세복 등기는 기존의 등기사항 전부 일부가 부족하게 말세된 경우에 다시 이걸 회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을 돈 주고 말세야지 돈도 안 주고 말소시켜버렸다. 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부족하게 말소된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됐다. 그래서 1번에서 여기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누가 갑이 돈을 갖고 말소할 것을 돈도 안 갖고 말소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등기관이 실수를 했어요. 절차상. 다른 사람 병의 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을 의뢰 등기를 뭐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소시켜버렸다. 1번 저당권을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소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다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회복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3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회복 등기에서 재복 등기 하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이 1순위니까 그대로 뭐로 회복해 주게 돼요? 이거 1순위로 회복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소회복 등기인데 왜 회복 등기를 먼저 해놓냐면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항상 순위번호 1번이라는 것은 맨 위에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1번이 튀어나오면 오해를 해요. 도대체 1번이 왜 중간에 있는가? 그래서 1번은 뭐 이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를 먼저 한다는 얘기니까 회복 등기를 먼저 해놓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말소회복 등기니까 말소회복 등기는 자, 종전에 억울하게 말소된 그 등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적법하게, 적법하게, 부적법하게 말소된 걸 회복하는 거니까. 요새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멸실 등기는 뭐예요? 뭐가 전부라 그랬어요, 이거? 부동산의 전부. 부동산의 전부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권리사항의 전부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이해하자니. 자, 그 다음에 거기 29페이지 뭐예요? 등기사항 대상이죠? 자, 그래서 거기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뭐가 있어요, 이거?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있는데, 자, 실체법은 민법이고, 절차법은 뭐라고? 등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뭐예요? 범위가 넓다. 왜? 등기부가 이제 뭐예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으면? 갑과 을구가 있으면. 자, 민법에서는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한 뭐예요? 변동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으니까?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이 물건은 어디에만 쓰는 거예요, 이거? 갑과하고 을구에만 물건을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절차법 등기법은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에는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표시사항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사항은 어디가 더 범위가 넓다는 얘기예요. 절차법이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응?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쌍가루 3번에 양자의 관계가 써있죠? 양자의 관계가 자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뭐보다 실체법적 등기사항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써있죠? 범위가 넓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갑구나 을구 물건은 뭐예요? 실체법은 시읒이고 등기법은 절차법은 뭐예요? 지읒이죠? 더 이 자음이 시읒보다 뭐 어디가 더 뒤로 가 있어 이거? 지읒이 더 뒤로 가 있죠? 이게 더 큰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하여튼 자, 어거지 같지만 생각이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여러분 이 주기론하고 줄이론 있잖아요. 줄이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옛날에 공부할 때 기론하고 리론하게 되면 이게 이태계인지 이율곡인지 막 이렇게 헷갈렸잖아, 그거. 그럼 이제 시험에 보려면 이거 외워야 되죠. 이거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주기론이 이율곡이에요, 이태계예요. 생각 안 나죠? 안 나죠? 그럼 저는 생각이 나요. 왜 어떻게 외웠냐면 요게 기역이니까 요게 강원도야,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 뭐예요? 어디 가면 거기 그 신사임당이 그 강원도 어디에? 강릉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오죽헌이죠. 가보셨구나, 거기 오죽헌. 응? 하여튼 가봤어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기억에 그쪽에 관련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누가 엄마니까? 일가 엄마니까 요게 율곡이라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놔야지만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간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그거. 이거 그러면
주기론이 뭔가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요. 누구냐 이렇게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마치 같은 얘기니까. 뭐라고? 뭐가 더 큰 거라고? 절차가 더 큰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등기사항에 대한 물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라고? 등기 대상이에요. 제목이 등기 대상이면, 자, 보자. 자, 일단, 등기 대상에 대한 얘기다. 등기 대상 얘기인데, 자, 등기 대상이에요. 대상은 뭐예요?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건. 또 하나는 뭐예요? 권리입니다. 왜? 일단 뭐예요? 표제부는 토지등기부하고 건물등기부에 토지와 건물의 물건에 관한 얘기다. 그 다음에 갑구나 울구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권리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가 두 개로 나눕니다. 30페이지에 뭐하고? 물건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32페이지에 뭐예요? 권리. 그렇게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등기 대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등기부는 표제부하고 갑구울구가 있으니까 표제부에 뭐하고? 표시사항인 뭐예요? 물건, 토지 건물 물건. 그 다음에 갑구나 울구에 뭐예요? 권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건 중에 뭐가 있고 물건 중에 뭐예요? 우리는 토지 등기부하고 뭐가 있으니까?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뭐하고?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를 구별해 보는데 이 토지와 건물은 뭐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전부가 뭐라고? 전부가 등기 대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이제 30페이지에 등기사항의 물건에서 자, 그런 말 써 있어요.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뭐예요? 그 뭘 말한다?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건물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뭐가 나와 이거? 토지가 나오죠? 그럼 이제 쌍가루 2번에 자, 뭐라 써 있고 줄 쳐보자. 이게 토지라 하더라도 무슨 목적?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만 뭐 할 수 있다는 게 등기할 수 있다.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권리 변동의 객체가 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 사건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공유수면하에 바다 밑에 있는 그 토지 같은 것은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거 등기 대상이 안 된다. 자, 그런데 반면에 자, 그것도 중요하죠. 출시대 뭐라고? 사건의 목적이 되는 한, 목적이 토지인 한 그것이 비록 뭐예요?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등기 대상이 되는데 도로법상의 도로 하천 방조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천은 뭐예요? 하천 있죠? 하천은 뭐도 있고 국가 하천도 있고 뭐예요? 개인 하천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개인이 하천을 갖고 있는데 공용 제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천은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네가 하천을 갖고 가능한 등기는 뭐냐면 남한테 뭘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자, 소유권 이전하나 뭐예요? 저당권 있죠?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요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거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은 가능해요. 팔거나 맡기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 남한테 뭐예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용익물권이라든가 무슨 등기는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 봉익임선달이 대동강물 다 팔아먹고 막 그러고 그랬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물 맡겨놓으면 물 팔아먹고 물 없으면 열받는다고 독극물 풀어놓으면 이 물은 뭐 계속 이어지는 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천은 갖고 있는 사람 뭐만 하라고? 팔거나 담보로만 제공되지 절대 뭐 하지 말라고 용익물권은 설정을 못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박스가 아니라 그 하천에 대한 얘기 나오죠? 하천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거기 등기를 두 번째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있죠? 되게 많은데 거기 일상가를 보내 뭐만 소유권하고 저당권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만 나온다고? 소유권하고 저당권만 나오고 그 다음에 맨 아래 3번 있죠? 맨 아래 3번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있죠? 그래서 뭐하고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안 된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읽은 게 말이 이해가 돼요. 뭐라고? 자, 아까 거기 쌍가루 2번에 그거 읽었죠? 반면에 세 번째 줄에 반면에 사건의 목적이 되는 토지인 한 그것이 비록 뭘 제한을 받고 있어요. 지금 공용의 제한을 받고 있죠. 뭘 못하도록 했으니까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못하겠죠. 제한을 받더라도 무슨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고? 이전 등기나 뭐예요? 저당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라는 게. 자, 그 쌍가루 3번이 중요하다. 거기 벌표 크게 두시고.
자, 표표 크게 해주시고, 의심나는 사람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너는 왜 매년 나오니? 꼭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뭐라 되냐면,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는 이전 등기나 저당권을 할 수 설정하지 못한다 써 있어요. 왜? 성질상 뭐예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원칙으로 하니까 절대 뭐라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전을 못해요. 저당권은 뭐예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일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성질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으면 자, 이 부동산에 뭐예요? 대장이 있다. 소유권자가 누구고 갑이고 이 땅 집어는 100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게 500제곱미터다.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은 뭐예요? 다 팔아달라고 얘기하고 갑은 다 팔면 안 된다. 반만 팔겠다 해갖고 반만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을 파는 건 없어요. 항상 뭐라고? 분할을 해서 자, 두 개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뭐라고? 100의 1이 돼서 면적을 이제 땅을 두 개 나눴죠? 그러면 하나는 이제 250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250 됐죠? 그럼 종전 대장상 500이죠? 500을 얼마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250 바꿨죠? 그러면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대장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대장을. 자, 그러면 새로운 대장 지번이 뭐고 이거? 100의 1이고. 그죠? 면적 얼마 됐고? 250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대장상의 소유권자가 여기 누구로 쓸 것인가? 일단 을하고 뭘 했다 그랬어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여기 소유권을 대장상 소유권을 갑이라고 써야 돼요? 매매 계약을 맺은 을이라고 써야 돼요? 이게 지금 두 달 전에 물어본 걸 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두 달 전에 물어본 거 아예 생각이 안 나시죠?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소유권이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아, 등기하라 했잖아요. 여기 지금 등기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 대장상 갑이라고 이제 등록이 됐죠? 그러면 요렇게 요 사람이 이제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을한테 뭐 해줘야 돼, 이거? 이전 등기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부동산을 뭐해서 분할을 해서 새로운 새로운 대장이 만들어주고 새롭게 보존 등기해서 이전 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절대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의 일부를 등기할 수 있는 건 그게 바로 용익물권이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의 공시가 가능하다. 등기부의 공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에다가 만약에 등기부에다가 지상권을 등기한다 치게 되면 1번에서 자, 여기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뭘 써야 되냐면 목적과 범위를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아줘요. 무슨 목적으로 나무를 소유할 목적이냐 수목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구라면 소유권자가 갑이라면 자, 이렇게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이 표제부의 면적이 얼마? 면적이 500이었다. 표제부에. 자, 그럼 여기 만약에 범위가 이제 범위를 500을 전부를 다 쓰면 여기다 뭐라고 써요? 전부라고 하는 걸 다 전부라고 씁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토지 일부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 뭐라고? 남쪽 얼마라고? 남쪽 자, 400제곱미터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표제부는 전체가 얼마인데? 500인데. 여기는 얼마 쓰고 있으니까? 400이니까. 전부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범위가 일부라면 도면을 첨부해 갖고 등기부상에 도면을 첨부하라. 이제 도면 첨부하라는 얘기. 그죠? 자,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이 얘가 뭐예요? 자, 지상권자가 을이 자, 뭐예요? 그 땅 사용료를 줘야 되겠죠? 그 땅 사용료를 뭐예요? 땅 사용료를 돈을 안 주더라는 얘기예요. 2개월, 3개월 안 줘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분명히 뭐예요? 계약을 맺을 때는 전부를 쓴다 그랬어요? 일부를 쓴다 그랬어요? 이거. 일부 쓴다 그랬죠? 그 일부 어디에 이것도? 남쪽을 쓴다 그랬죠? 와서 보니까 뭐예요? 와서 보니까 땅 중에서 물이 있는 뭐예요? 이 동쪽을 쓰고 있더라니, 동쪽을. 그래서 이제 갑이 왜 돈 안 주냐 그러면서 너 왜 그리고 뭐예요? 계약상은 남쪽 쓴다 그러면 그 왜 거기 뭐예요? 물가가 있는 동쪽 쓰고 있냐라고 묻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을이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렇게 뭐 햇소리 한다는 얘기, 내가 언제 그런다는 얘기. 그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게 왕이기 때문에 문서를 안 남겨놓으면 뭐예요? 내가 언제 소리 진다는 얘기. 그러면 그거 같이 멱살 잡고 싸워야 돼요? 등기소 바로 가야 돼요?
등기소 가서 이거 띄어라는 게, 그 도면 그 편철장에 묶어 있는 거, 그 등본 띄어다가 보여주라는 게요. 봐라, 이놈아. 네가 그, 어디 쓴다고, 남쪽 쓴다고 그려냈지 않았냐. 그 얘기.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서류가. 절대 우리나라는 뭐가 없으면, 문서가 없으면 뭐라고? 목소리 큰 놈이 왕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남기라고 증거를 꼭 그래서 남기라는 얘기예요. 봐라, 이놈 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뭐하지 않더라도 분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절대 성질상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원칙은 뭐예요? 전부가 원칙인데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용익물권 임차권이다. 중요하다 했어요. 일부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가 하나 하다고 용익물권 이렇게 용익물권하고 무슨 등기는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뭐예요?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가능하다. 근데 성질상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도 안 되고 이거 저당권 무슨 등기도 저당권 뭐예요? 설정 등기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만 머릿속에 외우면 되겠죠? 뭐만 가능하지?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것만 가능하지 다른 것은 일체된다 안 된다. 다른 거 일체 안 된다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쌍가루 3번이 중요했다니까. 자, 그래서 임차권 같은 용익권은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다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거기 그 쌍가루 3번에 건물도 한 개의 건물 단위로 등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동 건물을 구분 또는 뭐예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뭐예요?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자, 일동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 용익권은 뭐예요? 설정할 수 있다. 똑같죠? 그래서 다만 전세권하고 차이점은 이 건물하고 차이점은 건물은 뭐예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뭐예요? 등기하지 못한다. 건물이니까. 그래서 건물은 뭐만 나와 이거? 전세권하고 임차권만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그 아래 뭐예요? 등기할 사항이 물건과 등기사항이 아닌 물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외우라 했어요 이거. 자, 지금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거기 등기할 사항이 물건 그래서 그 하천 방금 봤죠? 농업림 고정실 원식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래 맨 아래 뭐라고 써있냐면 지붕 있는 이렇게 뭐예요? 지붕 있는 지붕 있는 온실 축사 온실 뭐라고? 온실 축사 비싸유 비싸유 이렇게 뭐 비싸유 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 자 농업용 고정실 온실 있죠. 온실 동그라미 온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온실이 농업용 고정실 고정식 온실이에요. 그게 고정식 온실. 그다음에 거기 세 번째 조족조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건물 앞에 뭐가 들어가요? 지붕 동그라미. 항상 건물 앞에 지붕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오른쪽에 거기 세 번째 점에 보면 경량 철골조 혹은 뭐예요? 조리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나오죠? 거기 무슨 단어가 없어요. 지붕이란 말이 없어요. 항상 지붕 앞에 무슨 단어가 와야 돼? 건물 앞에 뭐가 와야 돼? 지붕이란 단어가 들어가야지만이 등기 대상이 되지. 무슨 단어가 없으면 지붕이란 말이 없으면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거기 건축물 앞에 여기 건축물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머릿속에 외울 때 딴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뭐예요? 건물 앞에는 무슨 단어가 와야 된다고? 지붕이라는 단어가 와야지만이 등기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귀약상 공용 부분 나오죠? 그 귀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되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밑에 이제 방조제가 있고 비각 사이로 유리 저장 탱크 나오죠? 그래서 비사유 할 때 유가 이제 그 비사유 비 동그라미 비 사일로 할 때 사일로가 여러분 그 사일로가 옛날 그 지방 같은 데 보면 역사에 있는 곡물 창고 있죠? 그거 우리가 사일로라고 그래요. 딴 책은 뭐 사이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이코가 아니에요. 뭐라고? 사이로예요. 사이로. 네, 쌉니다. 그 다음에 유리 저장할 때 U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비사유예요. 그래서 여기 자 맨 아래 특례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 동그라미 축사. 자 그래서 그 축사 동 그래서 이제 뭐라고 지붕 있는 뭐라고 온실 축사 뭐예요? 비사유 있죠? 이렇게 이거 되는 것만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고 그게 아닌 것은 뭐예요? 자
등기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라고 의자고? 지붕 있는 온실 축사 비싸유. 그래요. 비싸유. 충청도에요. 이렇게 비싸유. 자, 그렇게 이제 기억하자니. 이해하셨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등기사항의 권리가 나오죠? 권리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 써있냐면 물권 변동을 등기하는 거예요. 물권 변동. 물권 변동 등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권리에 대해서 물권 변동할 때 권리라고 해서 우리가 뭐예요? 물권이에요, 물권. 이 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점유권하고 뭐로 나눠요, 이거? 본권으로 나눕니다, 본권. 이 본권은 뭐예요? 본권은 자, 본권은 이 점유권하고 본권 얘기할 때 도둑놈도 점유권은 있어요. 근데 도둑놈은 버틸 권리는 없어요. 왜? 소유권자가 나타나서 달라면 줘야지. 근데 이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거다라고 정확하게 내 거라고 버틸 권리가 그게 본권이에요. 내 거니까. 그럼 이 소유권은 뭐하고 뭐로 나눠요? 소유권과 소유권을 뭐하는 제한하는 무슨 물권? 제한 물권 나눕니다. 이 제한 물권은 뭐예요? 소유권이 갖고 있는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무엇을 처분을 뭐 할 수 있는데. 자,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죠? 권능 중에 요 세 가지를 다 남한테 건넨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사용하고 수익을 넘긴다는 것은 뭘 주는 거 이거? 제한 물권 중에 자기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중에 뭘 주는 거 이거? 용익 물권을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익 물권은 뭐가 있다?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라고? 전세권이라 하는 게 있다. 자, 근데 자, 용익 물권 말고 또 제한하는 게 뭐예요? 담보 물권이에요, 담보 물권. 담보 물권은 자, 처분을 주는 거예요, 처분. 그럼 담보 물권은 뭐예요? 유치권하고 유치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질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제 그 얘기, 저당권. 그럼 우리가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을 등기부를 만들 수 없는,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점유권 안 된다 그랬죠, 성질상. 그 다음에 뭐예요? 유치권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실적인 지배예요. 소유권자도 점유권이 있고,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요. 근데 저당권은 뭐가 없어요? 점유권 없습니다. 저당권은 점유권이 없으니까 그 취득시에 대한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점유권은 현재 사실적인 지배니까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점유할 수도 있고 지상권자가 점유할 수 있죠. 근데 사실적인 지배력을 잃게 되면 권리가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상 소유권자는 소유권 등기하지 점유권 등기 안 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하지 무슨 등기 안 한다? 점유권 등기 안 한다니까.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은 유치한다고 하는 게 점유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돈 받을 게 있다라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건물 짓다가 이제 하도급체들이 자, 하도급체 뭐예요? 그 건축비 안 주면 뭐예요? 돈 들어간 거 안 주면 그 건물 안 짓고 막 거기다 프랜카를 걷어냈죠? 이 건물은 뭘 행사하는 중이라고? 유치권 행사입니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굳이 남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점유하면서 내가 돈 받을 게 있다. 그러니까 등기해요, 안 해, 이거? 등기 안 합니다. 등기 안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니까 그 경매 받을 때 뭘 분석을 잘해야 돼, 이거. 그 부동산의 경매가. 왜냐면 이 사거리에 뭐예요? 목욕탕 건물이 되게 싸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찰이 계속 당하는 거야.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 목욕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 인테리어 한 사람들 있죠? 식당이라든가 뭐 한 사람들이 뭘 행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유치권. 그래서 잘 안 팔리고 있는 거지. 잘 나중에 보셔야 돼요. 질권은 동산이니까 안 된다 그랬죠? 동산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어디에? 갑부에는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등기하고. 갑부에 소유권 등기하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하죠? 자, 그 다음에 어디? 을구에 또 무슨 등기이고? 저당권 등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는 뭐예요? 그 대표적인 물건은 몇 가지만 생각하자고?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5가지만 생각하자. 5가지만. 5가지만 생각하시고 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옛날에는 점유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지만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못 안 된다고? 유치권도 등기가 안 된다. 그 유치라고 하는 말에 뉘앙스를 보고 있어요. 유치하죠.
거기 등기 안 되는 거야, 그거. 응? 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동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뭐, 분묘기지권이라는 그런 민법 시간에 이 법정지상권 얘기할 때 분묘기지권 그런 거 배우죠? 그거 등기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배우시고, 만약에 요즘 최근에 답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그,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주의. 주의토지 뭐라고? 토지 통행권이 있어요. 이런 것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등기 대상 자체가 아니다. 요즘 최근 나온 답이에요. 최근 나온 답이니까. 자,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가 안 된다고? 등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번 부동산 임차권과 판매권은 당연히 뭐예요? 판매권은 자, 임차권 판매권은 뭐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대항해서 한다 그랬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것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근데 권리 일부 그 중요하다 그랬죠? 권리 별표 크게 두시고 권리 일부 잘 받으자는 얘기예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권리 일부는 이제 권리 일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권리 일부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있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갑도 소유권자고 이 사람도 소유권자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뭐라고? 이 사람도 소유권자다. 그러면 하나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2명이죠? 그럼 이 사람도 소유권의 전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뭘 갖고 있고 일부를 갖고 있고 을도 소유권에 뭘 갖고 있어요, 이거? 일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짓자. 이 땅을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의 일부를 두 자로 뭐라 하자? 지분이라 하자니까. 뭐라고 얘기하자고? 지분이라 하자, 지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권리 일부라고 하는 표현을 권리의 뭐예요? 권리 일부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자고? 지분이라고 얘기하자. 이게 뭐라고 표현한다고? 지분이다. 그 지분은 당연히 뭐예요? 권리예요. 그럼 지분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제 권리는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권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여기 지금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이 철근이라고. 근데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군가냐 물어보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뭘 봐야 돼? 등기 봐야 되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물건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보여야지. 안 보이는 거 사용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보여야지 사용하니까 이건 안 보인다 그랬죠? 그렇게라도 이해하자니까. 이거 잘 이해를 못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용하고 수익한다고 사용한다는 것은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보여야 사용하죠? 근데 이거는 권리는 보여야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거.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공유지분 나오잖아요. 공유지분이 공유지분 아니에요. 우리 등기부상의 지분은 민법은 공유지분도 있고 합의지분도 있는데 등기법에서 지분을 쓸 수 있는 건 뭐뿐이 없어요. 이거 공유만 쓴다는 게 합의지분 못 쓰니까 꼭 시험 문제 나오면 뭐예요? 공유지분에 이렇게 공유지분에 뭐예요? 공유지분에 전세권 아니면 지상권 설정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틀린 지분인데 이걸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게 틀린 지분이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전세권은 사용하는 거잖아. 사용하는 건데 공유지분은 안 보이잖아.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가 가능하다면 이게 틀린 지분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죠? 오늘 이거 이해 안 되신 분은 가지도 말아. 집에. 하여튼 끝나고 남아갖고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머리를 한번 열어보자는 게. 이해됐죠? 뭐라고? 전세권은 뭐 하는 거라고? 사용하는 건데 공유지분은 안 보이니까 뭐 할 수 없다고?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자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이게 틀린 지분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뭐 공유지분의 전세권, 공유지분의 지상권 있죠? 지상권 나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이거? 이거 안 되는 거다니까. 그렇게 이해하자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보존등기 뭐만 해 이거? 자기 지분만 있죠?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안 되고 이전등기는 가능해요. 왜? 소유권의 일부 이전식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일부 이전. 자, 그 다음에 저당권도 이것도 가능하다. 저당권도. 왜 저당권이 가능하냐면 자, 예컨대 만약에 지금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이제 소유권 등기 1번 소유권 보존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공유자 뭐예요? 갑이 2분의 1 공유자 을이 뭐라고 2분의 1 이렇게 등기됐다는 게.
그러면 절대 이 부동산은 이 공유자 두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이 못 팔아먹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분할도 안 돼요. 근데 갑이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자,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2번 갑의 뭐예요? 갑의 2분의 1에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는 게 해서 뭐예요?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어요. 지분. 자, 일부를 이전한다. 이제 지분을 이전할 수 있어요. 갑의 지분 전부 이전는 게 가능해요, 이것도. 이거 가능해. 지분만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갑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뭐라고? 갑의 2분의 1의 저당권 설정. 이게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돈을 안 갚게 되면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예요? 그럼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으면 여기 2번에서 자, 소유권 이전등기 하죠? 자, 뭐라고? 매각으로 인해서 경사하면 누가 이제 정의 몇 분의 몇을 2분의 1을 인정해줘요. 그러면 이 땅은 하나야. 이제 소유권자가 누구하고 누가 된 거예요, 지금. 을하고 정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뭐로 못하지만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 이전등기하고 뭐예요? 저당권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암기 좀 해두셔야 돼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32페이지 맨 아래 거기 있죠? 그 박스 그림 있죠? 그거 잘 보시고 이해가 안, 별표 크게 두시고 거기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봐갖고 이해를 뭐가 안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뭐 창피한 거 없어요. 떨어지는 게 창피한 거지. 저한테 물어봐서 붙는 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사항의 권리변동 나오죠? 등기사항의 권리변동 나오는데 자, 거기 등기사항의 권리변동에서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목적이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보전, 그 다음에 뭐라고? 설정. 보전을 갖고만 하는 거죠? 설정을 을그만 한다 그랬죠? 이렇게 보전, 설정, 이전. 자, 이전. 네, 변경, 처분 제한, 소멸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6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만 5가지만 정리하자 그랬죠? 소멸 중에서 멸실 빼고 뭐예요? 말소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 그 얘기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